자, 만약에 공공기관에서요, 정부는 이 돈 주지 마라 하고 직원은 월급 받아야 한다고 하면 과연 누가 이길까요? 오늘은 바로 이 문제, 그러니까 국가의 예산 규칙하고 개인의 임금 권리가 꽝 하고 부딪히는 아주 흥미로운 법적 줄다리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상황은 진짜 간단해 보이죠? 정부는 안 돼, 예산 없어, 지급 불가 이러고, 회사 규정엔 아니 줘야지, 지급해야 함 이렇게 딱 명시돼 있어요. 그럼 법은 과연 누구 편을 들어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답을 찾아볼 핵심 질문입니다. 자, 이 싸움의 양쪽 코너를 한번 보실까요? 한쪽엔 나라 살림을 지켜야 한다는 정부의 아주 강력한 예산 통제권이 있고요. 다른 한쪽엔 아니 약속은 약속이지 하는 직원들의 법적인 계약 권리가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법적 줄다리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두 주인공을 알아야겠죠? 바로 정부의 지침이라는 것과 직원의 계약이라는 건데요. 이게 성격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정부의 예산 편성 지침. 이게 뭐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정부가 자기 산하 공공기관들한테 자, 돈은 이렇게 써라 하고 보내는 일종의 예산 사용 설명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법처럼 막 강제력이 있다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지키는 행정 규칙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반면에 노동계약은요. 이건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이건 무슨 내부 설명서가 아니고요. 기관하고 직원 개인이 맺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진짜 약속인 거죠. 우리가 흔히 아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같은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네, 바로 이 지점이 충돌의 핵심인 겁니다. 정부 지침은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위한 일종의 공적인 명령 같은 거고요. 노동계약은 근로자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적인 약속이거든요. 목표도 다르고 구속하는 대상도 전혀 다른 이 두 규칙이 한 기관 안에서 꽝 하고 부딪히는 거죠. 자, 그럼 실제 법정에서는 이 싸움이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요? 첫 번째 라운드부터 한번 보시죠. 이름하여 깨뜨릴 수 없는 약속 사례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공공재단이 있었는데 정부에서는 성과급 주지 마라 이렇게 지침을 내렸거든요. 근데 이 재단은 자체 보수 규정에 따라서 직원들한테 성과급을 주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자, 정부의 규칙이냐 회사의 약속이냐 바로 이 문제죠. 여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판단은 아주 명쾌했습니다. 정부 지침은 어디까지나 기관 내부의 규칙일 뿐이다. 그걸로 직원하고 맺은 법적인 계약을 마음대로 깰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 재단이 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원한테 한 약속을 어길 수는 없다.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 첫 번째 사례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 아주 분명하죠. 일단 적법하게 만들어진 회사의 규칙, 즉 약속은요. 정부의 가이드라인보다 우선하는 아주 강력한 법적인 힘을 가진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항상 이렇게 직원의 권리가 이기는 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사례를 보면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변수가 하나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공공기관이 노조랑 새로운 임금 제도에 합의를 했어요. 다 좋았는데 딱 한 가지, 정말 결정적인 단계를 빼먹은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사회 의결, 즉 이사회의 승인을 안 받은 거죠. 대법원은요, 이 절차 누락을 굉장히 심각하게 봤어요. 왜냐? 공공기관은 결국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에 관한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이사회 의결이라는 법적인 안전장치를 거쳐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걸 건너뛰었다? 그럼 그 합의는 그냥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무효다. 이렇게 판결한 겁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정말 강력하죠? 공공부문에서는 이 절차라는 게 그냥 지키면 좋은 것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합의가 유효하냐 무효하냐를 결정짓는 말 그대로 생명줄과도 같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례입니다. 이번엔 좀 다른데요. 돈이 일단 직원들한테 지급된 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이야기가 한층 더 복잡해집니다. 자, 들어보세요. 정부 지침에 따라서 한 기관이 직원들 성과에 맞춰서 성과급을 다르게 지급했어요. A는 많이, B는 적게. 그런데 노조가 이 돈을 다시 싹 걷어서 모든 조합원한테 똑같이 나눠준 거예요. 회사는 이건 지침의 취지를 무력화한 거다라면서 노조위원장을 해고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엔 이거 정당한 해고였을까요? 이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요, 정말 그쪽으로 엇갈렸습니다.
1심, 2심 같은 하급심에서는 해고 정당하다고 봤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 결정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아니 이건 부당해고다라고요? 아니 대체 왜 이렇게 정반대의 결론이 나온 걸까요? 대법원의 논리는 이겁니다. 예산 지침은 기관이 직원에게 돈을 지급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이다. 일단 그 돈이 직원 통장에 꽝 하고 찍히면 그건 이제 개인의 재산이다. 정부 지침이 그 개인의 재산을 어떻게 쓰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과급을 받은 다음에 자기들끼리 자발적으로 모아서 나누는 건 개인의 자유, 즉 사적 자치의 영역이라고 본 겁니다. 자, 이렇게 정말 흥미로운 세 가지 사례를 모두 살펴봤네요. 그럼 도대체 최종 승자는 누구일까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만 다시 한번 딱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겨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그때그때 달라요가 되겠네요. 정리해보면 첫째, 적법한 절차로 맺은 약속은 보통 정부 지침보다 강합니다. 하지만 둘째, 그 약속 자체에 이사회 일결 누락 같은 절차적 흠결이 있다면 그럼 그냥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셋째, 일단 내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 그럼 그건 이제 내 돈이니까 직원의 사유재산권이 더 중요해집니다. 결국 이 모든 게 공공의 통제와 개인의 권리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이죠.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나라의 돈을 아껴 써야 하는 재정 통제라는 책임과 노동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자율성, 여러분은 이 둘 사이에 완벽한 균형점이 어디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이건 정답이 없는 앞으로도 계속될 질문일 겁니다.